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백구는 서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고, 서연은 10년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구를 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상조차 못한 비밀과 가슴 찢는 선택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깊은 울림이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1998년 8월 전북 완주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늦여름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뛰어다니는 작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그 뒤를 쫓고 있었어요. 백구야, 잡아봐라. 7살 서연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치마를 휘날리며 논두렁을 따라 달렸고 백구는 혀를 길게 내밀고 즐겁게 서연을 뒤쫓았어요. 하얀 진돗개 백구는 서연이 5살 때부터 키운 가족 같은 존재였죠. 왼쪽 귀에 작고 길게 찢긴 흉터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백구만의 특별한 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머, 서연이 또 백구랑 뛰어다니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어머니 다혜가 미소를 지으며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백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를 찾고 밥을 먹을 때도 백구 몫을 챙기고 잠들 때까지 백구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었죠. 백구야, 숨바꼭질하자. 서연은 커다란 감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서연을 찾아다녔죠. 잠시 후 백구가 감나무 뒤에 숨은 서연을 발견하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백구의 꼬리는 마치 깃발처럼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백구 너무 잘 찾네. 서연은 백구의 목을 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백구는 서연의 얼굴을 핥아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혀가 서연의 뺨을 간지럽혔죠.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서연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서연아, 백구야, 이제 들어와. 저녁 먹자. 어머니 다혜의 부르는 소리에 서연과 백구는 뛰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서연보다 먼저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 뒤를 따라 웃으며 뛰어들었어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일 때쯤 서연과 백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혜가 차린 저녁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백구도 배고프겠네. 밥 주자. 서연은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고 자신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병수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많은 듯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병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백구와의 즐거웠던 하루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병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백구를 보내야겠다. 젓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마치 귀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백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 아빠가 어쩔 수 없게 됐어. 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왜요? 왜 우리 백구를 보내야 해요? 백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혜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가
빚쟁이가 백구 데려가면 집은 놔둔다고 해서 우리가 살 곳이 없어져.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백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백구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백구를 꽉 껴안았어요. 백구는 서연의 울음소리에 불안해하며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있었죠. 평소에 활발하던 백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백구야, 나 없을 때 울지 마. 꼭 다시 만나자. 언니가 반드시 찾으러 갈게. 서연은 백구의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눈물 맛을 핥아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어요. 마치 서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이튿날 아침,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최상철이었어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트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백구도 최상철을 경계하는 듯 낑낑거리며 서연에게 더욱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백구 잘 돌봐주세요.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백구는 순한 아이예요. 병수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최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백구는 트럭 짐칸의 철창 안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백구도 철창 안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백구야, 잊지 마. 언니가 꼭 찾으러 갈게. 기다려. 트럭이 출발하자 백구는 철창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서연도 트럭을 따라 뛰어갔지만 트럭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덜컹, 철창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서연의 세상도 백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110일, 1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17살이 된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야, 한서연, 또 딴 생각해? 옆자리 친구 미영이 서연의 팔을 툭 쳤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해. 무슨 말 했어? 아이고, 진짜. 요즘 수업 시간에 맨날 딴 생각만 하네.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고 했어. 서연은 서둘러 가방에서 숙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백구 생각이 났거든요. 백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있기나 할까요? 반과 후, 서연은 혼자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골목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끙끙, 끙끙. 쓰레기통 옆에 작고 더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은 엉성하게 엉켜 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 얘는 왜 여기 혼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아지는 무서운 듯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강아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10년 전 트럭에 실려가던 백구도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이렇게 떨고 있었을까요? 미안해,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강아지를 향해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하지만 정작 강아지에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헤어질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백구를 생각했어요. 백구와 함께했던 시간들, 백구의 따뜻한 털, 백구의 맑은 눈동자.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백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아프지는 않아?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백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아직 몇 명의 학생들만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가려다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북 완주 유기견 보호소 긴급공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완주라는 지명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봉투를 여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철창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 털, 슬픈 눈동자, 그리고 왼쪽 귀에 있는 작고 길게 찢긴 흉터까지. 서연의 기억 속 그 백구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개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보호소 전화번호 063-XXXXXXX.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본 백구의 모습이었어요.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서연의 백구였습니다. 설마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서연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백구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슬프고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누가 이걸 내 책상에 놓은 거지? 서연은 교실을 둘러봤지만 아직 친구들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실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남학생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저 애가? 서연은 그 남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조회 시작한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조회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됐지만 서연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백구가 살아있는 걸까요?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서연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발 백구가 맞기를. 서연은 가슴에 사진을 꼭 눌러 안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실마리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보호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완주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요. 하얀 진돗개 사진이요. 아, 그게 말씀이시군요. 혹시 주인분이세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백구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무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이미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인이요? 누가요? 저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최상철이라는 분이 어제 데려갔습니다. 원래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철. 10년 전 백구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백구는 제 강아지예요.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다시 백구는 서연의 손을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1222. 주말이 되자마자 서연은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완주까지는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은 백구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백구의 슬픈 눈동자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백구야, 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백구를 찾는 일만이 중요했거든요. 완주에 도착한 서연은 택시를 타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백구와 헤어졌던 그 아픈 기억 때문이었죠.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서연은 보호소 입구에서 내렸어요. 낡은 간판에는 완주 유기견 보호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학생인데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보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철창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혹시 백구가 있을까 봐 하나하나 철창을 살펴봤습니다. 학생, 여기 왜 왔어?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에 서연은 돌아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호소 원장이었죠.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하얀 진돗개요. 제 강아지예요. 서연은 급하게 사진을 꺼내 원장에게 보여줬어요. 원장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게 벌써 주인 찾아갔어. 주인이요? 저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사람이 어제 데려갔어. 원래 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백구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백구는 원래 제 강아지였다고요. 학생,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원장은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희망의 실마리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10년 전에 제 백구를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원장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너 한서연이구나. 네? 저를 어떻게? 최상철이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 한서연이라는 애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했어.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철이 서연이 찾아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원래 주인이니까 돌려달라고 했지. 서류도 다 가져왔고. 원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이 백구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개농장이에요. 개농장에서 백구를 키운다고요? 서연의 말에 원장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담배를 입에서 빼고 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개농장? 설마. 네, 맞아요. 그 사람이 개농장으로 돈 벌어서 지금은 재벌이 됐다면서요. 원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상철. 그러고 보니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개농장으로 떼돈 벌어서 땅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구가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개를 돈벌이로 쓴다고요? 그럼 백구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은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학생, 넌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 바닥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거든. 무서우면 어때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서연은 소리치며 원장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세요. 백구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원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학생,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최상철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돈도 많고 힘도 세거든. 상관없어요. 백구만 찾으면 돼요.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야.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는 마라. 위험해.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꽉 쥐었어요. 마침내 백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90도로 인사하고 보호소를 나섰어요. 주소를 보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거기는 개농장인데. 학생이 왜 그런 데를. 택시기사도 의아해했지만 서연은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백구를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가 시골길을 달리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백구를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만나게 될 백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연을 알아볼까요? 백구야, 언니가 간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린아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백구를 지켜낼 거였습니다. 13. 택시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더니 한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삼켰어요. 높은 철조망과 시멘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죠. 학생, 정말 여기 맞아? 여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네, 여기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서연은 택시비를 주고 농장 앞에 서서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장이었어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프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죠. 백구도 저 안에 있는 거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혹시 한서연이야?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내가 너 책상에 사진 놓은 거야.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바로 이 남학생이 백구 사진을 준 사람이었던 거죠. 왜요? 어떻게 그 사진을? 내 이름은 민준이야. 이 근처에 살아. 어제 보호소에서 네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 봤거든.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준 거예요? 그냥 딱해 보여서. 그리고 그 개가 정말 불쌍하거든. 민준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백구를 본 적 있어요? 응. 어제 최상철이 트럭으로 데려오는 거 봤어. 그게 정말 말이 아니야. 서연은 급하게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구가 어떻게 됐어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 정말 들어갈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백구만 보면 돼요.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그럼 나 따라와. 뒤쪽에 담장 낮은 데가 있어. 두 사람은 담장을 따라 농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과연 뒤쪽에는 담장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미터는 넘어 보였죠. 어떻게 넘어가요? 내가 먼저 올라갈게. 그 다음에 네가 올라와. 민준은 담장에 매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연도 민준을 따라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담장을 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냄새와 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코를 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농장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크고 작은 철창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털이 더럽고 야위어 있었어요. 저기 봐. 민준이 농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작은 철창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철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백구였어요. 하지만 10년 전 기억 속의 백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구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하얀 털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백구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무기력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나야, 서연이야. 서연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자 백구는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겪은 학대와 굶주림이 백구를 완전히 다른 개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백구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야, 서연 언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구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나 알아보는 거야? 서연은 기뻐서 철창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허, 여기 누가 있나?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에 서연과 민주는 얼어붙였어요.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철이었죠. 야야야,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최상철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너 한서연이냐?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네, 맞아요. 제 백구 돌려주세요. 어허, 이 귀한 개가 내 가족이라고? 10년 전 그 조그만 계집애가 이렇게 컸네. 최상철은 서연을 보며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제 강아지예요. 왜 이런 곳에 가둬놨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외쳤어요. 하지만 최상철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 강아지? 웃기는 소리하네. 이 개는 이미 내 소유야. 법적으로도 내 개거든. 법적으로요?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이 개 내게 팔았어. 서류도 다 있고.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백구를 판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럼 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빚 때문에 이게 팔고 돈 받아간 게 누군데? 최상철의 말에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백구를 판 걸까요? 아니에요. 백구 돌려주세요. 안 돼. 이게 혈통 하나에 수백만 원이야. 번식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쉽게 못 내보내. 서연은 최상철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를 번식용으로 쓴다는 말이었죠. 백구를 그런 용도로 쓰다니.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기는 뭐가 나빠. 이게 다 돈이야. 돈. 너 같은 애들은 몰라. 최상철은 비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담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이제 꺼져.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서연은 절망적이었어요. 겨우 찾은 백구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44. 서연은 민중과 함께 농장을 빠져나온 뒤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백구의 야윈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상철이 한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백구를 팔았다는 그 말이요. 그럴 리 없어.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서연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백구를 판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에는 아버지 병수와 어머니 다혜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어머니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병수는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불편해했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병수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 그래? 오늘 완주에 다녀왔어요. 서연의 말에 병수와 다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특히 병수는 온몸이 경직된 것 같았습니다. 완주에? 왜 거기를? 백구 보러 갔어요. 백구 살아있더라고요. 서연은 아버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건 이제 그만. 아빠, 왜 그때 백구를 그런데 보냈어요? 서연은 소리치며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병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무슨 일이? 어머니 다혜가 중재하려 했지만 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최상철이 그러던데요. 아빠가 백구를 팔았다고. 그게 정말이에요? 서연아, 대답해요. 정말 백구를 돈 받고 판 거예요? 서연의 절규에 병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요? 뭐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때 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병이요? 제가 무슨 병이 있었다고요? 서연은 멍해졌어요. 자신에게 무슨 병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네가 어릴 때 심한 빈혈이 있었잖아.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 병수의 말에 어머니 다 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빈혈이요? 그런데 그게 백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구 혈액형이 너랑 일치했어.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개와 사람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소리예요? 개랑 사람이 혈액형이 어떻게? 특수한 경우야.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생겨. 내 수술에 백구의 혈액이 필요했어.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거친 혈액을 구하려 했는데. 실험이요? 백구 혈액을 의학적으로 처리해서 내 수술에 쓰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빌미로 상철한테 이용당한 거야.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백구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 거였나요? 그럼 백구가, 백구가 너를 살린 거야. 네가 살 수 있었던 건 백구 덕분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겠냐? 상철이가 그때 유일한 대안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다혜가 대신 말했습니다. 상철이가 처음에는 의료용으로만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 다른 목적이요? 개농장이야. 백구를 번식용으로 쓰려고 한 거였어. 우리가 속은 거지.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백구가 자신을 살리려고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삶이었다니요. 그럼 제가 백구를 그런 곳에 보낸 거네요. 제가 살겠다고.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병수가 서연을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했어요. 잘못이 아니긴요.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백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머니 다혜도 울먹이며 서연을 달랬지만 서연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백구가 날 살려줬다는 걸 왜 숨겼어요? 네가 어렸을 때야. 그런 무거운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백구가 날 위해서.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병수와 다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백구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서연아, 아빠도 평생 후회하고 있어. 백구를 그런 곳에 보낸 것.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백구는 지금도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서연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물론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화가 났습니다. 이제라도 백구를 구해야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데려올 거예요. 서연아, 그건 위험해. 상철이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위험하면 어때요? 백구가 저를 살려줬는데 이제 제가 백구를 구해야죠. 서연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절대 백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빠, 저는 백구를 꼭 구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보시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의 야윈 모습과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백구야, 언니가 간다.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완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이고 기다릴 각오였어요. 백구를 구할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였거든요. 완주에 도착한 서연은 최상철의 농장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어요. 농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서연은 농장이 보이는 방을 달라고 했어요. 학생, 거기 왜 계속 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모텔 사장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서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견학 과제가 있어서요.
서연은 매일 농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담장 너머를 지켜보며 백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백구를 발견했어요. 최상철이 백구를 철창에서 꺼내 마당으로 데리고 나온 거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야위고 힘없어 보였어요. 백구야. 서연은 담장 너머로 소리쳤지만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최상철이 백구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는 게 보였습니다. 백구는 무겁게 목을 떨구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나쁜 인간. 백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흘째, 다섯째.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농장을 지켜봤어요.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백구를 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뭐지? 서연은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최상철의 농장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불이야. 농장에 불이 났어. 서연은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농장으로 달려가는 길에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합선인가 봐. 불이 금세 번졌어. 서연은 농장 앞에 도착해서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농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불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백구는 어디 있어? 서연은 불타는 농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백구가 불에 타 죽은 건 아닐까요? 그때 농장 안쪽에서 개들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개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기요, 안에 개들이 아직 있어요. 서연은 소방관에게 외쳤지만 소방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백구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서연은 소방관들의 시선을 피해 농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담장을 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아직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백구야, 어디 있어? 서연은 담장을 넘어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와 열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오직 백구를 찾는 일만 생각했거든요. 농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에 탄 철창들 사이로 개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철창을 확인하며 백구를 찾았어요. 백구야, 백구. 그때 농장 가장 안쪽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가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철창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쇠사슬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기다려. 언니가 갈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불길을 뚫고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열기 때문에 온몸이 타는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백구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서연은 백구를 안고 쇠사슬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쇠사슬은 너무 단단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때 뒤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돌아보니 최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백구 풀어주세요. 이러다 죽어요. 네가 백구를 데려가면 난 끝장이야. 안 돼. 최상철은 서연을 밀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끝장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생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가 내 전 재산이야. 최상철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백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소화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급히 소화기를 들고 최상철에게 외쳤습니다. 비켜요. 백구 죽게 하지 마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최상철이 서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당신 끝장보다 백구 한 목숨이 더 소중해.
서연은 소화기를 최상철에게 내던졌습니다. 소화기가 최상철의 어깨를 맞히며 최상철은 뒤로 넘어졌어요. 그 틈에 서연은 다시 백구의 쇠사슬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열기 때문에 쇠사슬이 약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나가자. 서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커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천장에서 타다 남은 나무 기둥이 떨어져 내렸어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가 늦었어. 16. 바로 그때였어요. 불길 사이로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강력한 물줄기가 서연과 백구 주변의 불길을 막아줬어요. 소방관 2명이 연기를 뚫고 들어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백구는 무사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건물이 무너져요. 소방관들은 서연과 백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농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구를 품에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구급대원이 서연을 살펴봤지만 서연의 관심은 오직 백구에게만 있었어요. 백구는 서연의 품에서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아프지? 서연은 백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서연의 품에 안긴 거였죠. 학생, 이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서연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이 어디예요? 여기서 20분 정도 가면 24시간 동물병원이 있어요. 서연은 급히 백구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계속 백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눈을 깜빡였어요. 서연은 백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급히 백구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서연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수의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수의사였는데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아요. 백구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수의사를 바라봤어요.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내부 장기도 많이 손상됐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찾은 백구가 이렇게 아프다니 너무 늦었던 걸까요? 백구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잠깐만 들어가세요. 서연은 수의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산소통 안에 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백구야. 서연은 산소통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예전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었어. 서연은 산소통 유리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백구도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살짝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집 가는 거야. 무서운 일은 끝났어. 서연의 말에 백구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산소통 안에서 혀를 내밀어 유리를 하리려 했습니다. 마치 서연의 손을 핥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 나 알아보는 거지? 서연은 확신했어요. 백구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걸 말이죠.
10년이 흘렀지만 백구는 여전히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백구가 힘들어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서연은 아쉬웠지만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지만 서연은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요. 백구가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수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소통 안에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백구야, 잘 견뎠어. 우리 백구 정말 용감해. 서연은 산소통 옆에 앉아서 백구와 함께 밤을 지샜어요. 백구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10년 전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백구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같이 논두렁에서 뛰어다니던 거. 너랑 숨바꼭질 하던 것도 기억나지?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모든 걸 기억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가자. 아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서연은 백구에게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백구를 지켜낼 거라고 말이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과 백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백구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백구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병원에서 백구 곁을 지켰어요. 부모님도 완주까지 내려와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야, 정말 우리 백구가 맞네. 아버지 병수는 백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다혜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백구는 서연 가족을 모두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 우리 집에서 푹 쉬어. 서연은 백구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10년 만에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도착한 백구는 서연의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은 거실에 푹신한 매트를 깔고 백구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백구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마음껏 쉬어. 백구는 매트에 누워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백구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밥도 조금씩만 먹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거든요. 일주일 후 서연은 백구를 서울의 대학병원 수의과로 데려갔어요.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됐어요. 오랜 기간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수의사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꺾어지며 주저앉았어요. 겨우 찾은 백구를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 정도. 하지만 백구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서연을 보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백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백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백구야, 예전에 좋아하던 삶은 닭고기야. 먹어봐. 백구는 서연이 주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어요. 예전만큼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서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백구는 여전히 서연 곁에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서연은 학교도 가지 않고 백구 곁을 지켰어요.
서연아, 학교는 가야지. 싫어요. 백구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 다해 걱정해도 서연은 백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백구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고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병원 갈까? 서연이 백구를 안으려 하자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여기서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머리를 어루만져 줬어요. 백구는 서연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어릴 때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줘서. 백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많이 힘들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무서운 일은 정말 끝났어.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속삭였어요.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백구야, 안녕. 서연은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백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백구를 완주히 작은 언덕에 묻었어요. 백구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들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백구야, 다시는 어떤 아이도 너처럼 버려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서연은 백구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꿈이 시작됐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2018년 27살이 된 서연은 백구 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개농장 구조, 학대견 보호,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였어요. 오늘도 구조된 개들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구조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백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입양률이 90%를 넘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백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단의 첫 홍보 영상이 방송됐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서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백구는 제 가족이었고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백구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은 동물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서연의 말과 함께 백구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백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에서 백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백구야, 잘하고 있지?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어요. 백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떠나보낸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서연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자 삶을 버티게 한 이유였죠.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서연이 백구와의 약속을 지키며 백구보호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생명들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미혼모 여군 김하윤이 면회온 엄마와 아픈 딸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본 상관들이 군 기강을 해친다며 그녀를 괴롭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박태수 투스타 장군이 그들을 참교육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진정한 가족으로 재결합하는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행운 드립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웠습니다. 김하윤은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선 하윤의 모습은 여느 군인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또 일찍 일어났네. 나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 박지영이 비꼬듯 말을 걸었어요. 혹시 집에 걱정거리라도 있어? 요즘 표정이 영 안 좋던데. 하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임. 그냥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하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 맞다.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28배 아직도 솔로면 좀 이상하지 않나? 박지영의 질문에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왜 남자 하나 못 잡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은 거야? 보통 여자들은 이 나이면 결혼해서 애라도 낳을 텐데 말이야. 하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세면을 마쳤습니다. 박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만약 자신에게 정말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각자 배치된 부서로 향하는 길, 하윤은 행정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몇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김하윤 말인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입대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남자 이야기 안 하더라. 맞아. 휴가도 거의 안 쓰고 외박도 안 나가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집안에 뭔 큰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빚이라도 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상한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이정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윤아, 큰일 났다. 은희가 밤새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 의사가 말하길 엄마 젖을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 분유만으론 한계가 있대. 제발 한 번만 나와줄 수 없니? 은희가 계속 엄마 찾으면서 운다. 아니면 내가 은희 데리고 부대로 갈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윤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려지도록 눈물이 차올랐어요. 1년 된 딸 서은이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젖을 물리지 못해서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김하윤 하사. 뭐 하고 있어? 근무 시간에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하윤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대위 최상훈이 언제 들어왔는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최상훈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문자 내용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야? 은희, 열이 40도. 엄마죠? 김하윤, 너 혹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윤이 황급히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최상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크게 웃었어요. 하하, 이거 완전 대박인데? 김하윤, 너 애가 있구나. 그것도 아직 젖먹이? 와, 이런 반전이 있나?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애가 있다고? 김하윤이? 헉, 진짜야?
완전 충격인데? 그럼 결혼한 거야? 아니면 혹시? 최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야야야, 모두 집중해봐. 우리 모범 군인 김하윤 하사님께서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다. 바로 미혼모라는 거야. 그것도 아직 젖먹이 애 엄마. 미혼모라고?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진짜 대박이다. 완전 반전 아냐?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숨길 만도 하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위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뭘 제발. 최상훈의 눈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군인이 사생활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제발이야? 이런 일이 상급부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저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군인에게 개인 사정이 어디 있어? 특히 내 같은 애 딸린 여자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다른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중이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예요? 최상훈이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아, 중위님 오셨군요.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부대에 숨겨진 미혼모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방금 발견했거든요. 미혼모. 한명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구 말입니까? 바로 김하윤 하사입니다. 지금 집에서 애가 열이 나서 엄마 젖달라고 응급 상황이라며 문자가 왔더라고요. 완전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한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어요. 정말입니까? 김하윤 하사, 사실인가요?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가 아픈데. 뭘 잘못했냐고. 최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군인이 책임감도 없이 애를 낳아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 이게 군 기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사무실 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같이 곱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애 아빠는 누군데? 혹시 부대 사람? 설마 원나잇에서 생긴 애는 아니겠지? 하윤은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어디가? 최상훈이 막아섰어요. 일단 이 문제부터 정리하자고. 김하윤, 너 언제부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속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최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한 게 속인 게 아니라고. 이게 들통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하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엄마였어요. 받아봐. 최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받아보지 그래. 안 됩니다. 제발. 안 돼? 왜 안 돼? 혹시 더 숨기는 게 있나? 최상훈이 강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하윤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은희가 정말 위험해. 지금 당장 나와야겠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엄마, 지금 곤란해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부대로 갈게. 안 돼요. 엄마,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김하윤, 내 엄마가 지금 부대로 온다는 거야? 애까지 데리고. 제발, 막아주세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큰일? 한명수 중위가 끼어들었어요. 김하윤 하사, 이미 큰일이야. 너 이거 징계위원회감이라는 거 알아?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른 부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야, 진짜야? 김하윤이 미혼모라고. 헐, 대박. 완전 반전이네. 그래서 그렇게 얌전했구나. 하윤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자신을 향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면회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부대 정문에 나타난 것이에요.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행정반에 연락드립니다. 김하윤 하사 면회객이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상훈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오셨네. 김하윤, 가서 맞이해봐. 우리도 구경 좀 하자.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딸은 많이 자라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이정희가 달려와 하윤을 껴안았어요. 우리 은희가 정말 많이 아팠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하윤은 딸을 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서운은 엄마를 알아보는지 작은 손으로 하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가 배고픈가 봐. 이정희가 말했어요. 밤새 분유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했어. 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면회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해서 군복 윗단추를 풀었어요. 은아, 엄마 젖 먹자. 딸이 젖을 물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윤은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딸의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한 거죠.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더니 최상훈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몇몇 동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김하윤의 딸이구나. 최상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정말 군복 입은 여자가 부대 안에서 젖이나 물리고 있네. 이게 군대야, 어린이집이야? 이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윤의 상관 최상훈 대위입니다. 최상훈이 비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딸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태.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뭔 추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 먹이는 게 추태가 아니면 뭐예요? 여기가 놀이방인 줄 아세요? 하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운이 놀라서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대위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놀란다고? 그럼 애초에 이런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최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정희가 벌떡 일어서더니 최상훈 앞에 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군인이 어쨌다고요? 군인도 사람이고 엄마예요. 애가 배고프면 젖줘야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군대라고요. 면회실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하윤은 딸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제발.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면회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수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순간 면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상훈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군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태수 장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까지 들리는 소라는 뭡니까? 최상훈이 황급히 경례를 했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군의 시선이 면회실을 훑더니 하윤에게 머물렀어요. 하윤은 딸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는 여전히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장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어요. 대위 설명해 보십시오. 최상훈은 이때다 싶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군님,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 김하윤 하사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오늘 발각되었습니다. 미혼모. 장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상훈이 흥분하며 계속 말했어요. 더 가관인 건 지금 부대 안에서 그 애한테 젖을 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놀이방입니까? 이정희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군 기강이 뭔지 아세요? 저런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여자라고.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다고요? 하하. 최상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장군님 보세요. 이게 성실한 군인의 모습입니까? 부대에서 애한테 젖 먹이고. 박태수 장군은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서은이의 작은 손이 하윤의 군복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장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윤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 아이. 장군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은입니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간 장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은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군은 한동안 말없이 서은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군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상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저런 불량한 여자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역시켜야 합니다. 불량하다고 했습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부대까지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태라고 했습니까? 최상훈은 장군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추태죠.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 먹이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부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위. 장군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고요? 장군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어미가 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추태라고 했습니까? 그게. 대답하십시오. 장군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울렸어요. 최상훈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군대고 규정상. 규정? 장군이 냉소했어요.
어느 규정에 어미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걸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없다면 입 다물어라. 장군이 고함을 쳤어요.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장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가시라고요? 장군이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왜 가셔야 합니까?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온 건데, 폐가 된 것 같아서요. 장군의 시선이 다시 서은이에게 향했어요. 아이는 이제 조용해져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폐가 될 일입니까? 장군이 말했어요. 김하윤 하사. 네, 장군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윤이 당황했어요. 저는 대답하십시오. 어미가 아픈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장군이 최상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대위 들었습니까? 어미가 아픈 새끼 돌보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군님, 하지만은 없습니다. 장군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추태입니다. 최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군님, 제가 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태입니다. 면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장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하윤 하사, 그 아이. 몇 살입니까? 1년 됐습니다. 장군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장군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이, 면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장군님, 잠깐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최상훈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장군은 한 번 더 서은이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군이 나가자 최상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최상훈이 하윤 앞에 다가섰어요. 김하윤, 너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더니 부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소문이 퍼져서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애가 있네. 완전 귀엽다. 근데 아빠는 누구야? 김하윤이 미혼모라니 완전 충격이야. 하윤은 딸을 더욱 꼭 안았어요. 이정희는 딸을 보호하려는 듯 하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아이가 놀란다고요? 부대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그럼 애초에 이런 곳에 데려오지 말았어야죠. 최상훈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 그게 바로 문제야. 김하윤, 너 진짜 뻔뻔하다. 뻔뻔하다고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일단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부터 말해봐. 면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답 못하겠어? 최상훈이 더욱 몰아붙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대위님, 하윤이 소리쳤어요.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진짜 궁금한데? 설마 원나잇에서 생긴 애는 아니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다른 부대원이 맞장구 쳤어요. 아니면 왜 아빠 얘기는 안 나와? 이정희가 참다 못해 폭발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왜 이래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최상훈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사실관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혹시 유부남은 아니겠죠? 뭐라고요?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최상훈이 더욱 비꼬듯 말했어요.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유부남한테 속아서 애 낳고 버림받는 일 말이에요. 당신 정말 입 조심해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아니면 뭐야?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완전 막장이네. 군대까지 와서 이런 추태를. 하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김하윤, 내가 뭔 자격으로 그만하라고 해.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았다고. 최상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당당하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맞아, 왜 숨겼을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혹시 그의 아빠가 이 부대 사람은 아니겠지? 최상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 김하윤, 혹시 그의 아빠가 이 부대 사람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최상훈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해?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간부야? 그래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면회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와, 대박. 혹시 기혼자야? 그래서 비밀로 한 거구나. 완전 스캔들이네. 이정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최상훈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당신 지금 내 딸 명예훼손하는 거 알아요? 명예훼손? 최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명예고 뭐고 이미 다 깨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혼모 군인이 부대에서 애한테 젖먹이는데 무슨 명예가 남아있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에요. 엄마가 아픈 아이 돌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군대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추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추태예요. 최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정희가 이를 악물고 최상훈 앞에 바짝 섰어요. 당신 내 딸 욕하지 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딸은 누가 뭐래도 훌륭한 군인이고 좋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 부대원들이 비웃었어요. 애 아빠도 모르는 여자가. 이정희가 돌아서서 부대원들을 노려봤어요. 누가 아빠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그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정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건. 이정희가 말을 머뭇거리는 순간 최상훈이 승리한 듯 웃었어요. 봐요. 결국 말 못하잖아요. 최상훈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 맞네요. 아니에요. 이정희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말할 수 없어? 혹시 정말 기혼자야?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야? 최상훈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말할 수 없다는 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뭐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럼 왜 말 못해요? 부대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하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서은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이 달래려고 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봐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부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난장판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이정희가 분노에 차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있었는데 당신들이 와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우리가 난리를 쳤다고요?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여기는 군대라고요.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른 간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소문이 더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네. 김하윤이 미혼모였어? 완전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구나. 하윤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새로운 소령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소령님.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소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정희가 소령 앞에 섰어요. 잠깐만요.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어머님은 조용히 하세요. 소령이 소리쳤어요. 이건 군 기강 문제예요. 군 기강? 이정희가 비웃었어요. 엄마가 아픈 아이 돌보는 게 군 기강에 어긋난다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소령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긴 게 아니에요. 하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일?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군인에게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소령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하윤 하사, 당신은 지금부터 대기 명령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일체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위원회?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소령님,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소령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습니까? 속인 게 아니라고요?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재미있어서 숨기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징계위원회라니. 완전 큰일이네. 이거 전역감 아니야? 당연히 전역이지. 이런 일로 어떻게 계속 복무해? 이정희가 소령에게 애원했어요. 제발요.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아파서 온 건데. 어머님. 소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건 군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은 개입하지 마세요. 민간인?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딸 일에 개입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군인의 가족이라면 군 기강을 이해해야죠. 군 기강이 뭐길래? 이정희가 소리쳤어요.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군 기강이에요? 소령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규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게 군 기강입니다. 무슨 규정을 어겼다고요? 허위 신고죄입니다. 최상훈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어요. 입대할 때 가족관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하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소령이 비웃었어요. 군인이 규정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면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윤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헌병들이 들어왔어요. 김하윤 하사, 동행하시죠. 헌병까지. 이정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헌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이 딸을 엄마에게 넘겨주며 흐느꼈어요. 엄마, 은희 잘 부탁해요. 하윤아. 이정희가 울부짖었어요. 내 딸아. 그날 밤 부대 숙소에서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하윤아. 동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정말 아빠가 누군지 말 못해?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가 다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운이 없이 혼자였어요. 하윤아. 이정희가 면회실에서 딸을 껴안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엄마. 하윤이 울먹였어요. 나 그냥 전역할까요? 내가 틀린 걸까요? 이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윤아, 내가 왜 틀려? 틀린 건 세상이야. 사흘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앞에는 여러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중앙에는 박태수 장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하사 앉으시오. 장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최상훈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군님,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하시오. 김하윤 하사가 입대 시 미혼모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대 내에서 수유행위를 하여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장군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원합니까? 즉시 전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상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부적절한 여군이 계속 복무한다면 부대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적절하다고 했습니까? 장군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렇습니다. 미혼모 주제의 부대에서 그런 추태를. 대위. 장군이 소리쳤어요. 말을 조심하시오.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장군님?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김하윤 하사, 변명이 있으면 해보시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규정을 어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일?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군인에게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상훈이 맞장구 쳤어요. 더구나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장군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하윤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까? 하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대답하시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최상훈이 비웃었어요. 봐요. 정말 아무나와 그런 일을 한 거 맞네요. 조용히 하시오. 장군이 소리쳤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이정희가 들어왔어요. 허가 없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간부 중 하나가 말했어요. 내 딸 일인데 왜 못 들어와요? 이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장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들어오시오. 이정희가 하윤 옆에 섰어요. 장군님, 제발 내 딸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장군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은입니다. 순간 장군의 손이 떨렸어요. 서은이라고 했습니까? 네. 왜 그러세요?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충격적인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정희십니까?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희 씨, 정말 당신입니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저를 아세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를 리가. 장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8년 전, 대구에서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태수 씨? 맞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상훈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상훈이 끼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장군이 이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그때 당신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억하세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군 복무 때문에 떠나야 했을 때 하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정희가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내 아버지야. 뭐라고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이 내 딸입니까? 말도 안 돼요. 최상훈이 소리쳤어요.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장군이 고함을 쳤어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하윤아. 이정희가 울먹였어요. 거짓말이었어. 내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 방해가 될까봐. 장군이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내 딸입니까? 까지 마세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하윤아.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최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서은이는?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 완전 드라마네. 그럼 김하윤은 장군님 딸이라고. 하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윤아, 제발. 장군이 애원했어요. 제발은 무슨. 하윤이 소리쳤어요. 2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혼자 장사하면서 저 키울 때 어디 계셨냐고요. 이정희가 장군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태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의실의 혼란 속에서 최상훈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서운이 아버지는 장군님이라는 말입니까? 장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최상훈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예요? 하윤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운이 아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정희가 딸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다고요? 최상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말하려던 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이정희가 대신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윤이 울부짖듯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냈어요. 최상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해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가족들한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장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운 겁니까? 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랑 저 둘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하윤이가 너무 어렸어요. 대학교도 그만두고. 대학교를 그만뒀다고요? 장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군대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최상훈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책임감 있게 행동한 건 아니었나요? 책임감? 하윤이 비웃었어요. 대위님, 저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20살에 아이 낳아서 혼자 키우면서 군대까지 온 사람이 또 있을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아니, 김하윤 하사. 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합니다. 장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최상훈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죠? 장군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처리라고 했습니까? 네. 규정상 허위 신고는. 대위. 장군이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규정보다 중요한 게 인간성입니다. 장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인간적이었습니까? 최상훈이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군 기강을. 군 기강? 장군이 비웃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군 기강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미혼모라고 해서 차별하고 아이에게 젖먹이는 걸 추태라고 하는 게 군 기강입니까? 다른 간부들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장군의 분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군님. 최상훈이 변명하려 했어요. 입 다물어라. 장군이 고함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진정한 추태입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군님. 저는 그냥 조용히 전역하겠습니다. 전역? 장군이 하윤을 바라봤어요. 왜 전역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긴 이상. 이런 일이 뭡니까?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장군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모범적으로 복무했습니다.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수 씨.
아니, 장군님. 하윤이가 정말 계속 복무해도 될까요?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복무한 군인을 더 보호해야 합니다. 최상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이 뭡니까? 장군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혹시 당신처럼 차별하고 괴롭힐 거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장군이 일어서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모든 간부들 잘 들으십시오. 김하윤 하사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녀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군이 선언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온 군인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장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최상우는 해임되어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고 하윤에 대한 시선도 180도 바뀌었어요. 하윤아, 커피 한잔 할까? 동료 김민정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하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정말 장군님이 아버지셔? 민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하윤이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박태수 장군이 들어왔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김하윤 하사, 잠시 면담실로 오십시오. 장군이 말했어요. 면담실에 도착하자 장군은 의외로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시오. 네, 장군님.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직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메우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하윤아.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희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엄마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특수임무로 해외에 나가야 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희 씨가 사라진 후였어요. 하윤이 처음으로 장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맹세합니다. 장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이정희가 서운을 안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면회 시간이라서. 어머님. 하윤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은아, 엄마 왔어. 서운이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어요. 하윤이 딸을 안는 순간 장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야. 장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야. 서운이는 처음 보는 장군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장군이 손가락을 내밀자 작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머, 은희가 좋아하네요.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예쁩니다. 하윤이를 꼭 닮았어요. 태수 씨.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말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윤이 딸을 안고 말했어요. 은아, 이분이 할아버지셔. 인사해봐. 서운이가 장군을 보며 옹알거렸어요.
장군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장군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군 생활 말입니다. 계속하고 싶습니까? 하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계속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장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요? 부대 내에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장군이 선언했어요. 여군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장군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군도 변해야 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여러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육아지원센터건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중위 한명수가 보고했어요. 빠르네요. 장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김하윤 하사에게 특별휴가 일주일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휴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장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정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저쪽입니다. 장군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하윤이 처음으로 장군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딸아. 일주일 후 하윤은 이정희와 함께 시장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서은이는 엄마 무릎에서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정말 괜찮겠니? 이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부대에서 계속 복무해도? 네, 엄마.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이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더니 박태수 장군이 들어왔어요. 일반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이정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국밥 드실까요? 그럽시다. 장군이 앉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정희 씨 손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손을 뻗었어요. 장군이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은아, 할아버지가 왔네. 장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가족이죠. 장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이정희가 국밥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28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 감격해했어요. 하윤이 같은 딸을 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하윤이 서은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은아,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 아이, 내 엄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 거야. 저녁 무렵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례를 받으며 들어서는 하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하윤을 차별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하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군의 변화된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더라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